뭔가 텐션 올려야 되나 그럼? 텐션 올려야지. 시작합니다.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돌아왔습니다. 한국당. 예. 왜 웃으세요? 아니요, 즐겁네요. 오늘 조금 더 좀 자극적인 원색적인 그런 형태로 오늘 한번 좀 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준비됐나요, 김 교수님? 아, 긴장되네요. 아니 그런 건 전문이죠. 긴장 안 하잖아. 오늘 모실 이제 좀 박사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오늘 주제인 균형발전 전문가시기도 하고요. 자칭 어쨌든 우리 연구원에서 가장 진보적인 분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예.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많이 겪고 오셔가지고 다양한 어떤 삶의 경험도 있으시고 나이에 비해서 그리고 또 외모가 또 엄청 그 화제세요. 제 연구원에서 그 멀리서 보면은 그 탤런트 영화 배우 있잖아요. 김래원 닮았다고. 마스크 때문에 잠깐 이따 마스크 내리는 시간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연구원의 최고비나 그리고 멀리서 보면 탤런트 김래원을 많이 닮은 우리 균형발전 전문가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의 남기찬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일단은 자기소개 카메라를 보시면 하세요. 좋아하잖아요 이런 거. 싫어하는 척 하는데 상당히 이렇게 자기 이름 날리고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카메라로 가면 됩니까?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에서 유일한 팬클럽을 갖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남기찬입니다. 원래 이렇게 남 박사님이 그 뭐죠 서울의 그 수유리 나오셔 그쪽 출신이잖아요. 미아리 출신. 미아리 출신. 어릴 때 이런 거 나오면 안 된다니까. 그때 잘못했던 것들을 커서 뉘우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자기 전공 분야에서도 낙후된 지역을 이렇게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균형 발전 쪽으로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 이제 좀 균형 발전으로 전염이 된 그런 이제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인이 소개를 하실 거예요. 왜 도대체 균형 발전 하신 겁니까? 아니 선배님이 계셔가지고요. 다음 시간에 모시겠습니다. 뭐 나는 왜 이래서 내 성장 과정을 통해서 나는 왜 이래서 균형 발전을 필요하다 생각하다 연구했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죠. 과찬의 말씀이시고요. 이제 79년 왕십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김은국하고 20년 차이. 59년 왕십리에 태어났고 강북 미아동에 35년 정도 이제 살다가 결혼하고 이제 통파구에서 한 10년 살았어요. 강남북을 이제 경험한. 강남 가면 다 했네. 다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서울 내에서도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도 경험해보고 상대적으로 많이 발전된 지역도 이제 경험해봤고요. 그런 게 이제 뭐 균형 발전에 크게 이제 뭐 그 해야 되겠다는 동기를 줬던 건 아니고요. 우리 연구원에 계시는 많은 이제 박사님들이 다 이제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커다란 아젠다를 다 마음 한켠에 다 품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냥 균형 발전 쪽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수도권 쪽 일도 하지만 주로 이제 비수도권의 지역 정책이나 뭐 지역 계획, 지역 경제 이런 쪽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다루는 균형 발전이라는 주제가 사실 이게 지금 남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저마다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르고 정치로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다고 해서 오늘 말을 조심해서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남 박사님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을 말씀하실 거고 이건 어쨌든 우리 연구원의 생각이 아니라 남 박사님 본인의 생각이고 모든 어떤 법적인 책임도 남 박사님이 법적으로 책임을 잘 지거든요. 법적으로 날 죽이려는 거나 오늘 책임을 잘 지신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법적인 모든 책임도 남기찬 박사님의 지고 본인의 생각이라는 걸 전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질문입니다. 균형 발전하면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 분야에서는 뭐 국가 균형 발전, 국토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 뭐 되게 대동소이하고 뭐 비슷한 것 같은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주 근원적으로 도대체 균형 발전이 뭡니까?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 너무 어려운 이제 개념이기도 하고요. 아직 뭐 학자들 간에 딱 이렇다 할 이렇게 공통된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크게 이제 자주 논의되는 개념이 두 가지 개념이 크게 큰 축으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형평성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이제 효율성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있습니다. 형평성이라고 하는 거는 동등한 것들은 동등하게, 다른 것들은 다르게 이제 가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저마다 다 살아가는 게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 다른 것들 안에서도 이제 적절한 성장의 경로를 찾아주는 거를 이제 형평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이 저마다 저마다 특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특색을 어떻게 잘 살려서 효율적인 성장 경로를 만들어 주느냐, 그게 이제 효율성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를 좀 종합해 보면 결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기초적인 삶의 질을 이제 마련해 주면서도 지역의 특성을 이제 충분히 살려 성장 경로를 만들어 주는 것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어려운데 네. 사실은 이게 뭐 얼핏 보면 균형 발전 그러면 모든 동네나 지역이 똑같이 네. M분의1로 잘 사는 거 균형 발전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나 혹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혼동하는 그렇죠. 분들도 있고 사실은 저는 생각할 때 키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있는 거고 네. 사실 뭐 제 개인적인 부분이지만 네. 우리나라 그 남자 평균 신장이 173.9인가 이렇더라고요. 네, 근데 네, 이제 네. 제가 거기서 약 한 10cm 정도 네, 네. 사실 아래쪽에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뭐 강제로 저한테 먹여봤자 네, 그렇죠. 네. 지금 살만 찌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키는 안 크고, 네. 그러니까 어째 유전자가 키가 안 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지역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이걸 이렇게 무조건 엠브리오로 가는 게 맞냐, 아니면은 적당히 네. 갖고 있는 대로 네, 그 네. 안에서 이제 맞춰가는 네. 게 맞냐 이렇게 네. 어떻게 이거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답이 이거 없죠. 답이 어떤 없는데. 균형 발전이 맞다고 근데 이제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은 뚱뚱한 대로 살고 살기 불편하세요? 안 불편하시잖아요. 안 힘들어. 키 크고 싶고 이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불편하시잖아요. 뚱뚱한 사람은 뚱뚱한 대로 또 나름의 장점이 있고 또 이제 키가 작은 사람도 작은 대로 나름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키가 작은 사람은 선반이 높이 있는 걸 꺼내기가 좀 힘드니까 밑에다 조그만한 이제 받침대를 좀 마련해 준다던가 아니, 뚱뚱하신 분이 많이 멀리 뭐 가는 게 좀 힘들다고 하면 멀리 갈 수 있게끔 기반을 좀 마련해 준다든가 그러니까 최소한의 조건을 좀 마련해 주면서도 충분하게 특성을 인정해 주는 것 이제 그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양희철 박사님 생각하시는 균형 네. 발전의 정의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균형 발전을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우리는 불균형하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왜 이렇게 우리가 불균형하게 발전을 하게 됐을까요? 일단은 이것도 되게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과연 우리의 국토가 불균형하냐, 불균형하지 않냐, 사실 이것도 되게 어려운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불균형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상당히 불균형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불균형한가? 일단은 그 국토 차원에서 보면 사실 불균형의 역사는 수도권, 비수도권의 투쟁의 역사다. 이제 그렇게 조금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 비수도권의 차원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들이 뭐 인구나 뭐 경제 이런 부분들 이제 많이 이제 언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몇 가지 자료를 좀 뽑아왔는데 85년도를 굳이 뽑은 이유는 그 85년도에 제1차 수도권 정비 계획이 그때 이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80년도 중반에. 그래서 이제 그때 수도권에 과밀한 인구가 있다라는 생각하에 이제 정비를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는데 85년도 인구를 보면 대략 한 수도권의 인구가 한 40%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2020년대에 들어서 50%가 이제 넘어가게 됐고요. 같은 기간 동안 GRDP를 보더라도 85년에는 한 45% 정도 GRDP 비중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GRDP는 15년에 50%를 넘어섰고 2020년도에는 50% 이상 한 52% 정도 되는 걸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들을 보면 어쨌든 이 자체가 이제 불균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점차 불균형화 돼가고 있다라고는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불균형화 된 게 그럼 자연스럽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이것도 이제 많은 논란이 있는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떻게 보냐면 현재의 시대 정신 속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현재 시대 정신이 뭐냐 이제 이게 좀 중요한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그 신자유주의가 상당히 팽배하게 너무 어려운 단어인가요?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팽배하고 있는 이제 시점인데 사실 신자유주의에 크게 두 가지 꼭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파급 효과, 낙수 효과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수렴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주 쉽게 그냥 얘기를 하자면 특정한 한 지역이 아주 잘 살게 되면 이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것들이 주변으로 이제 흘러 넘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흘러 넘치는 것들 때문에 주변 지역 다 같이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주변 지역들이 그 앞서 나가고 있는 지역들을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수렴 현상이 일어나서 모두가 다 잘 살게 된다라는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신자유주의가 이제 우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신자유주의 체계하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특정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려서 그로 인한 다양한 효과를 누리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균형 발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 얘기는 어떤 당위성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불균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폐해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이런 폐해 혹은 균형 발전을 위한 당위성 이런 것들이 네.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자유주의 체계하에서의 불균형 현상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과연 옳으냐라고 따지면 또 생각해 볼 거리가 있거든요.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것도 사실 명확하게 답을 내리기 상당히 이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낙수 효과나 수렴 현상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뭐 이제 치열하게 이제 논쟁을 하고 있죠.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몇몇 학자들의 이제 그 이론이나 그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확실하게 이제 반대 요지가 좀 분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이게 지대추구 경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단어가 되게 어렵잖아요. 잘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잘 설명드릴 거예요. 쉽게. 지대가 뭐가 네, 지대입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어? 지대추구 경제라고 하는 게 영어로 따지면 렌트 시킹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영어 쓰지 마시고. 렌트 시킹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냥 우리가 이제 월급쟁이잖아요. 네. 그 도시가구 평균 월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한번 궁금해요. 얼마인데? 5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월급이요? 한 가구가? 가구 월급이 우리가 만약 530만 원이라는 돈을 받아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젊을 때는 돈 받아서 좀 뭐 쓰기도 하고 어쨌든 모아서 집도 사고 뭐 좋은 차도 좀 사고 싶고 애도 좀 키우고 애도 이제 잘 양육해 학원도 보내고 양육하고 노후 준비하고 뭐 이렇게 그 돈으로 생활이 다 가능하다면 사실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돌아가는 사회를 좀 이렇게 보면 사실 집값은 너무 많이 올라서 월급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그 시기가 이미 막 넘어서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결혼을 이제 못 하게 되는 상황들도 생기고 또 출산을 또 포기하고 출산율이 낮아지는 그런 경향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는 뭐 언감생심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최근에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재밌었던 게 이제 벼락거지라는 말을 들었어요. 맞아요. 가만히 열심히 저축만 하면 그냥 거지가 되는 맞아요. 세상인 거죠. 이런 세상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 이거를 국토 차원에서 옮겨봐도 똑같다고 이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도권에 되게 양질의 고차 서비스가 집중돼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일자리가 이제 놓여져 있다 보니까 지방의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자꾸 이제 올라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 지방은 이제 사람을 뭐 일자리 있는데 사람을 이제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오히려 수도권에서는 이제 사람이 많아서 이제 구직난이 이제 발생되게 되고요. 그거랑 연동돼 가지고 지방은 또 이제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이슈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이제 폐해들이 이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는 이렇게 발생되는 현상이 자연스럽다 하더라도 이로 만들어지는 폐해들을 분명히 잡아야 하는 그런 당위성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우리나라에서 국토 발전의 정책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네, 그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이슈가 사실은 모든 정부의 이슈였다고 봐요. 저는 상당히 오래전 역사부터 내려온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 멀리 가면 아마 박정희 시대 때부터 수도 이전 관련된 이슈에서부터 있었던 것 같고, 뭐 전두환 시기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이제 수도권 정비 계획이 처음 이제 나왔으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균형 발전을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은 사실 참여정부 시절인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제 균형 발전에 대한 많은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는 사실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커다란 정책 아젠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렸는데, 그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화두를 던지신 정부이기 때문에 참여정부 때를 이제 가장 이제 의미가 있고 핵심적인 정부로 꼽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커다란 프레임을 하나 이제 던졌다고 보고요. 그런 프레임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이슈들을 많이 만들어냈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종시도 그렇고, 혁신도시도 그렇고, 뭐 기업도시, 뭐 다양한 이슈들을 많이 만드셨고, 그와 관련된 제도적인 기반들도 이제 상당히 많이 만드셨죠. 예를 들면 균형발전특별법이라던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뭐 이런 다양한 제도들을 만들었었던 바가 있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세종시나 혁신도시, 기업도시와 같은 이제 전략들은 상당히 이제 거점 위주의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자유주의 체계 하에서 낙수 효과와 수렴 현상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그런 거점 전략들이 상당히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걸 좀 반성하고, 오히려 그 이후에 들어섰던 보수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잡으려고 이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대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3차원 지역 정책이라고 해서 아주 광역적인 부분 하나,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광역적인 부분 하나, 기초적인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소광역권, 5+1 광역경제권, 또 기초생활권 이렇게 하는 3차원 지역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면적인 정책으로 활용을 했죠. 그 기존의 점적인 정책이었다면 이를 좀 더 개선해서 면적인 정책으로 활용을 했고요.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 때는 오히려 이런 면적인 게 너무나 이제 크게 이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중앙 주도식의 어떤 면적인 정책 이외에 지역이 스스로 지역 주도로 뭔가 이제 균형 발전을 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지역 주도형 형태의
호프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했습니다. 거기 단어들만 보면은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고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어디에 살거나 동등한 삶의 질을 누리게 해준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보수 정부에서는 이 균형 발전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지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균형 발전이라는 워딩을 쓰지 않고 대부분 다 지역 발전, 균형 발전위원회도 지역 발전위원회, 뭐 균형 발전 특별회계도 지역 발전 특별회계 다 균형 발전이라는 워딩을 지우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상당히 균형 발전과 맞닿아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현 정부 들어서는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많은 그런 아젠다나 그 사업들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정책 그 틀 안에서 뭔가 사업을 좀 추진해 가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냥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고 또 네. 최근 위주로 해주셨는데 네. 우리나라 역사가 반만년 역사인데 네. 그것도 당군 왕건부터 해서 쭉 이렇게 누가 제일 뭐 진짜 우리나라 균형을 이 사람이 했다. 네, 네. 정말 획기적이었다 이런 건 뭐 아까 네. 얘기하신 것처럼 참여정부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네. 여기 자꾸 망가지네요. 네. 네. 이게-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아닙니다. 공개하고 아니. 잠깐 나- 공개하고 나중에 하시죠. 제가 이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빠가 싫어 엄마가 싫어 이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되게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뭐 굳이 얘기하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노무현 정부 때가 상당히 이제 여러 학자들한테 의미가 있는 정부로 받아들여지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일련의 균형 발전 행위가 사실은 선물 세트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종합 선물 세트를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종합 선물 세트를 만들려고 하면 처음에 이제 어떤 선물을 만드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부터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물을 과연 만들어서 주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근데 이거를 처음 이제 제안하셨던 게 어쨌든 노무현 정부 때가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를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제 이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정부였다고 보고요. 사실 혹자들은 이 보수 정부가 오히려 되게 이 균형 발전에서 잘 못하지 않았냐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균형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지웠습니다만 다양한 이제 국토연구원을 포함해서 다양한 연구원이 뭔가 이바지할 수 있는 그 토대는 상당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광역경제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역행복생활권도 사실 지역주도라고 하는 그 개념을 처음 이제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정책이었죠. 근데 반면에 뭐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교묘하게 어쨌든 네. 약간 뭔가 네, 어디 네. 한쪽 편인 것 같으면서도 네. 아닌 척으로 얘기하세요. 네. 그렇죠. 네, 얘기해 주세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아쉬웠던 정부를 꼽자고 하면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현 정부의 이 균형 발전 정책이 상당히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균형 발전 정책은 종합 선물 세트를 이제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현 정부는 어떤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냐면 그 안에 들어가는 사탕, 초콜릿 이런 걸 되게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탕, 초콜릿, 과자 이런 걸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선물이 이제 크리스마스 때 연인한테 주는 선물인지 아니면 설날 때 부모님한테 주는 선물인지 정확히 정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맥락에 따라서 안에 만들어야 되는 걸 달리 만들어야 될 수도 있는데 사실 현 정부는 사실 어떤 사탕을 잘 만들고 그 사탕 하나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우리나라 국토나 지역이 지금 현재 상당히 내과적인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좀 외과적인 처방을 좀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어쨌든 이렇게 지역 균형 발전,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정권들도 그렇고 다양한 어쨌든 정책적 수단을 사용했고 고려가 가능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른 그 홍국담 2탄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도로 같은 인프라 공급도 사실 중요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수단이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수단들이 있는데 이건 뭐 이제 박사님께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오늘날 우리나라의 어떤 수준에서 이건 이제 우리나라 전체의 국가적인 경제적 규모의 수준도 있을 수 있고 불균형 정도의 수준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수준에서 어떠한 균형 발전에 대한 수단이나 전략이 가장 적합할 거라고 보시나? 질문이 다 어렵습니다. 질문이 다 어려운데요. 사실 이게 어려워도 쉽게 대답하는 게 전문가의 어떤 자세나 능력입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어려운데 그 뭐 다 관련되어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하나의 그 아이템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종합 선물 세트를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수단이 이제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균형 발전 핵심은 지역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성의 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하느냐 가장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투쟁의 역사라고 하는데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투쟁의 역사를 이제 끊어내는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궁극적으로는 비수도권이 그만큼 잘
이제 커나갈 수 있는 이제 경로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하려면 충분한 규모를 갖는 비수도권의 광역적인 어떤 거점이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이제 있다라고 봅니다. 슬슬 이제 좀 마무리 단계고요. 네. 뭐 되게 거시적인 질문이고 이것도 사실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네. 그런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 국가 혹은 지역의 이제 경제 측면에서 보면 아직 더 성장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네. 균형을 논하기 전에 네. 예. 그리고 한편에는 아니다. 이제는 저성장이고 우리 다 어느 정도 성장했고 성숙하니까 이제는 좀 균형 쪽으로 나눠야 된다라고 좀 그쪽으로 주장하시는 분들도 네.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지역 경제 측면에서는 어디에 좀 비중을 더 둬야 된다고 네. 개인적인 의견을 좀 얘기해 주세요. 이제. 이거 참 약간 야상무사하게 중간으로 얘기하지 네. 말고 예, 나는 이쪽입니다. 이렇게. 네, 이거 참 제가 보기에는 참 이상한 질문인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저는 성장과 균형을 이제 더 이상 분리할 필요가 없다. 이제 맞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농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구태원공원의 농구부 회장인데 최근에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 하는 라스트 댄스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이 다큐가 1991년, 92년, 93년에 이제 시카고 불스가 3번 우승을 했고요. 중간에 마이클 조던이 잠깐 은퇴했다가 이제 96년, 97년, 98년에 또 3번 우승을 했거든요. 그 시기를 이제 좀 다루는 영화 드라마인데요. 거기서 이제 마이클 조던이 아주 전성기일 때, 그러니까 91년, 92년, 93년 때, 그때는 마이클 조던 혼자서라도 우승을 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었죠. 그게 이제 이른바 마이클 조던의 성장기 때라고 이제 저는 보는 거고요. 그 이제 후반기 때, 96년, 97년, 98년에는 사실은 마이클 조던 혼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마이클 조던은 그걸 이제 잘 알고, 그래서 이제 필요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니스 로드맨이나 스코티 피펜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를 통해서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이제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결국 팀을 잘 육성하니 시카고 불스가 다시 3연패를 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인 상황이 이제 뉴노멀 시기에 저성장 시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도 성장의 동력이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시기에는 특정 지역의 어떤 이제 과도한 성장, 그걸 국가의 전체 성장을 좀 견인한다.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주변이 같이 연계와 협력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같이 나아가는 게 궁극적으로는 성장을 이루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네. 뭐 오늘 어렵고 애매한 질문들에 대해서 모호하고 효율적으로 잘 답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네. 끝으로 이제 뭐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네. 나에게 균형 네. 발전이란 네. 저희 균형 발전이요? 별로 원래 질문이 이래요? 이번 시간부터 아니, 라디오스타 벤치마킹 네. 좋네요. 나에게 균형 발전이란 그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구태원공원에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은 하시는 영역이고요. 사실은 홍 박사님도 수도권 계획 하시지만 수도권 계획도 균형 발전의 커다란 그 덩어리 안에 들어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구태원공원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고 있는 이상 사실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사실 제가 균형 발전에 되게 조예가 깊은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어폐가 있고, 사실 우리 원에 이제 뛰어나신 많은 선배님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좀 이런 걸 좀 거침없이 좀 얘기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아마 초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사실 균형 발전을 마음속 깊은 곳에 가지고 연구를 하는 연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뭐 균형 발전 저희가 한번 다뤄봤고요. 이게 저희 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책임은 다 남 박사님한테 있고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을 하시면은 이것저것 얘기 많이 해주실 거예요. 균형 발전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아무튼 이렇게 얼마나 뭐 즐거우셨고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 같이 마무리 인사 드리고 한국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 나갈 수 있나 이거?